안녕하십니까. 입찰 달인 최부장.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플랜트 해외 입찰 수행 성공 전략.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시저 전략이네요. 프로시저 저도 정말 몇 년 동안 프로시저만 연락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입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입찰서의 프로시저를 나름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입찰서 한 10권 작성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6권이 스탠다드 프로시저와 그 프로젝트의 어떤 필요한 프로시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도면들, 계약들, 스케줄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죠. 자, 어쨌든 제가 프로시저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할 말이 많지만 프로시저 종류만 하더라도 기본 한 10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달리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프로시저 한 100가지 정도는 될 거예요. 100가지 정도 프로시저는 절대적으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외에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필요한 프로시저들이 각 부서마다 이제 있고요. 물론 이제 프로시저를 많이 제출하는 회사도 있고 조금 그렇게 적당하게 제출하는 입찰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시저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찰 단계에서 사실 프로시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첫 번째, 스탠다드가 만들어져 있는가 물어봤네요. 자, 입찰은 정말 시간 없죠. 문서,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프로시저 우리가 제출해야 된다면 그거 스탠다드나 어떤 기본 절차서가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발주처가 이러한 것들 기본 서식을 제시해 주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이거 한 달 걸립니다. 이해하고 모든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 자, 스케줄 프로시저. 자, 스케줄 팀에서 이러한 프로시저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거나 스탠다드 프로시저가 없거나 발주처가 스탠다드 프로시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다 영어로 작성해야 돼요. 보통 100장 이상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영어로 100장 이상 작성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선진사가 경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진사들은 그런 걸 다 해봐서 가지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거 하나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꽁지 빠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절차서 전문가가 있는가. 사실 절차서 전문가 하면 과연 절차서 전문가가 누구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절차서 전문가도 절차서를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품질관리 절차서 하면은 품질관리 하면 사실 품질관리가 품질팀에서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절차서 전문가는 나름대로 품질관리에서 어떤 수정해야 될 부분, 우리 회사 절차서와 발주처가 요청하는 절차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절차서, 표준 절차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절차서로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어쨌든 이런 전문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품질팀에서 거기에 요구사항에 맞게 다 수정을 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또 오래 걸려요. 그리고 PM도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그냥 부서가 해줬다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또 검토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PM도 절차서만 한 아까 말했듯이 바인더 7인치짜리 6개 바인더 정도 보려면은 PM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코디네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본 절차서는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절차서를 얼마나 보유한가. 특수 절차서 이거 정말 저도 많이
제공해 줬어요. 부서들이 뭐 할 때마다 꼭 할 때마다 생판 들어보지 못한 절차서가 있어요. 뭐 지적재산권 절차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지적재산권 절차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겠죠. 회사가 발주처에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여주겠다.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시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뭐 쓰레기 처리 뭐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질 관리나 이런 모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조건으로 관리하겠느냐,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정말 뭐 어렵고 힘든 절차서들이 많이 있지만 어제 이런 정말 선진국 프로젝트를 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런 절차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절차서 내용은 자기 회사의 시스템을 담고 있는가. 자, 이게 절차서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컨트랙터의 절차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퍼니의 절차서, 클라이언트의 절차서가 있더라도 뭐 3D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 컨트랙터가 고유의 어떤 그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발주처를 설득을 좀 잘해야죠. 야,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렇게 3D화 돼 있고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고 우리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뭐 제공할 수 없다든가 3D 모델링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발주처에게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입찰서에 그런 것들이 웨이브를 받지 못하면 다 해주려면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그냥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는 입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절차서. 그리고 저에게 뭐 절차서에 관련된 거 물어보거나 컨설팅을 요청하면 야, 제가 가지고 있는 절차서가 정말 수만 개 있습니다. 왜? 정말 해외 프로젝트 많이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리스크 시스템 절차서 이런 것들도 리스크 절차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문서 시스템, 뭐 문서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면 사실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EDMS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도큐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스케줄 컨트롤 뭐 프로시저 이런 것도 스케줄을 컨트롤하려면 뭐 프리마벨라도 알아야 되고 프리마벨라에 서포트하는 뭐 그 외에 어떤 서포팅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ITP 인스펙션 테스트 플랜을 컨트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행 단계에서는 어쩔까요? 절차서가 입찰에서 사용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수행해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은 입찰에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수행해서 절차서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입찰 단계에서는 뭐 그냥 대충 표준 절차서를 낸다든가 발주처가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뭐 반영해 가지고 최종 발주처에 초기에 승인을 받아야 될 한 10개 절차서 3개월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서 빨리 승인 받고 차근차근 또 뒤로 갈수록 한 15개월 설계 기간이 끝나는 그 안에 대부분 70~80% 절차서가 마무리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매, 물론 구매에 관련된 절차서도 있죠. 프로큐먼트 절차서. 자, 그 다음에 뭐 제일 마지막 것 볼까요? IT 절차서는 누가 담당하나. 야, IT 이거 어려워요. 건설사에서는 IT 팀이 뭐 제가 사실을 회사 들어갈 때도 IT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신입사원 때 공정관리 하다가 뭐 다시 IT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좀 근무하다가 보니까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다시 복직을 해서 그 당시에는 IT 매니저로 들어갔는데 참 IT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IT 정말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이라는
때는 뭐 전체적으로 회사로 봤을 때 100개 정도는 돌아가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시스템 한 10개 정도는 있죠. EPC 커미셔닝에 관련된 중요 시스템. 그 외에는 물론 이제 설계를 위한 조그마한 시스템이 뭐 2, 30개 쓰고, 그 외에 또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뭐 만들어 쓰는 시스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다 유기적으로 나름대로 연결이 돼서 움직여요. 어떤 데이터가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엔지니어가 전기기계, 배관, 토목 뭐 이런 분야의 설계부터 다시 이게 구매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에 시공으로 넘어가서 쉬운 전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분이 혼자서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브레인스토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 아는데 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IT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뭐 설계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IT가 아느냐? 또 그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IT와 어떤 현업과의 어떤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 코디네이터들이 굉장히 잘해줘야지만이 이런 IT 건설 IT는 문제가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선진사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할 때 잘못했다가는 IT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냥 외국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죠.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랜이나 체계 이런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뢰성이 강한 게 신뢰성이 좀 높은 게 우리나라에 점점 이제 IT 강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잘 코디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IT 뭐 중요한 IT 시스템은 10가지 정도 플러스 회사에서 쓰는 것들 다 한번 제가 다시 만들어서 제가 해외에서 잉글리시로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묻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Q&A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